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석유 기업 중 하나인 쉐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쉐브론이 최근 고점 대비 27%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RSI 과매도권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하긴 했는데 주가가 좀 부진한 상태이거든요. 그 이유는 유가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흰색 선이 쉐브론의 주가 차트이고 빨간색 선이 크루드 오일의 가격인데요.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유가가 상승할 때 쉐브론이 올라가고 유가가 떨어질 때는 쉐브론의 주가도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동폭은 달라도 움직임의 방향성 자체는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유가가 급등했을 때 쉐브론이라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매출의 50% 이상이 석유와 가스를 탐사해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사업이거든요. 업스트림 사업이라고 하는데 직접 석유를 탐사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매출과 수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운스트림은 캐낸 석유를 정제하고 석유 화학 사업을 통해서 가공을 거쳐서 판매하는 걸 말하는데 20-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석유 화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원가가 올라가서 안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원가가 100원 올라가면 제품 가격은 150원 인상하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 차이를 이용해서 마진을 더 많이 남기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석유가 앞으로 점점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 거라는 우려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 바이오 연료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1962년에 상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351배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9.8%의 토탈 리턴이거든요.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개별주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벤치마크 대비 더 높은 성적을 보였느냐잖아요.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보면 쉐브론이 44% 토탈 리턴을 보이는 동안 S&P 500은 100%의 토탈 리턴을 보였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쉐브론에 투자할 바에야 S&P 500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벤치마크 대비 나쁜 성적을 보이는 주식도 잘 봐줘야 되는 게 지수가 떨어질 때 오히려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이때 S&P 500과 큰 차이가 벌어졌지만 이후에 지수가 하락할 때 쉐브론은 올라가면서 이 차이를 메꾸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이때 매수를 했다면 지수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때가 러우 전쟁이 시작됐을 때일 겁니다. 그때 유가가 급등하고 지수는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지금 다시 둘 간의 간격이 커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또 쉐브론이 S&P 500을 추월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고 낮은 가격에 매집을 해놓는다면 분명히 벤치마크 대비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간별로 벤치마크 대비 더 좋은 구간만 우리가 찾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 S&P 500에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쉐브론은 대표적인 배당주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배당 수익률이 4.5% 정도이고 지급 비율이 52%로 안정적이면서 5년 배당 성장률이 6.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증가를 36년 연속 해왔기 때문에 배당 안정성도 꽤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쉐브론의 배당률 차트인데요.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유가가 박살나면서 지수도 같이 폭락했는데 이때 쉐브론 역시 급락했었거든요. 9% 가까이 배당률이 올랐다가 이후에 반등세를 보이면서 3%까지 배당률이 떨어졌다가 현재는 4.5% 정도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겠죠.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6.41%라고 했는데 3년 평균으로 따지면 6.76%, 10년 평균으로 따지면 4.45%의 배당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배당 성장률을 보시면 적게는 0%대로 인상을 하기도 하고 많게는 10% 이상 성장하기도 하거든요.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좋을 때는 굉장히 좋고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장 역시 실적이 좋을 때는 확 올려주고 실적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올려주는 척만 하고 이런 식으로 배당 성장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쉐브론 같은 에너지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반박 의견이 나오는 게 사양 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석유 산업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 문명은 석유 위에 세운 문명이라 다름없어요. 현재 석유의 소비 비율을 보자면요. 교통이나 운송에 55%에서 60%가 사용이 되고 제조업 같은 산업의 8%에서 10%, 전력 생산하는데 5%에서 7%, 그리고 석유화학 분야에 15%에서 20%가 사용이 되고 주거 및 상업용으로 5%에서 7%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석유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건 맞지만 석유를 단숨에 대체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많은 산업에 쓰이고 있고 석유를 대체할 만한 대체제들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교통 운송 분야는 더 심한데요. 현재 전 세계 차량 대수가 15억 대 정도 되는데 그중 전기차는 약 2천만 대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15억 대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일단 충전이 불가능해요. 전기차가 대중화되면 국가의 전기 발전량의 10에서 30%를 사용할 거란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게다가 이 정도의 전기량을 송배전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송배전 시스템을 모두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생산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화석 연료의 발전이나 혹은 원자력 같은 다른 에너지의 발전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 산업을 완전히 걷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에너지주들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이거든요. 석유 소비의 55%에서 60%가 차량 및 운송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소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생산량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원료 운반도 줄어들고 당연히 수출품 운반 같은 것도 줄어들겠죠. 자연스럽게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면 유가는 직격탄을 맞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유가가 110불을 넘었다가 70불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보통 정고점에서 한 60% 정도 빠지면 바닥 부근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115달러 정도에서 하락을 시작했으니까 40달러 후반대 정도가 되면 바닥권 근처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쉐브론을 조금씩 모아가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유가의 구간이 70달러 수준으로 높다고도 하기 애매하고 낮다고도 하기 애매한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더 큰 성과를 누리고 싶다면은 유가가 70달러 이하로 이탈해서 5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을 때 매수를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쉐브론이 아무리 사양 산업이라 할지라도 석유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석유가 대체되는 동안 이 쉐브론이라는 기업이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만히 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도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는 만큼 또 다른 에너지 사업이나 먹거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좋은 가격에만 산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